너 이제 알겠냐? 이제 뭐 좀 보이는 것 같아.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. 에이, 우리나라도 그렇게 쓰잖아. 그래서 이때 saw라는 표현은 여기서는 뭐가 적당하느냐? 알게 됐다는 얘기야. I saw her. 봐서 알게 된 거지, 그죠? 눈으로 봐서 아, 제가 도서관에 걸어 다니는구나. 원래 지금 걸어 다니는 거일 수도 있고 지금 막 걸어가는 장면을 보고 아, 제가 걸어 다닌다는 걸 내가 알게 됐구나. 이게일 수도 있고요. 아니면 막 얘기를 듣거나 뭐 이렇게 간접적으로 뭐 사진을 보거나 누군가 탁 찍어온 거야. 야, 얘 걸어 다니잖아. 그때 그 여자가 걷고 있어? 아니지. 그건 원래 걷는 거를 얘기한다고. 아주 미묘한 차이고 굳이 이거를 구분해야 될 필요는 없지만 굳이 구분을 해서 가르치면 근거를 제시해줘. 이 표현은 이거랑은 좀 다르단 말이에요. 이거는 야, 나 걔 걸어가는 거 봤는데 내가 분명히 내 두 눈으로 봤어. 현실을 묘사하는 거고 이건 뭐예요? 그녀가 도서관에 걔는 자전거 타고 다니는 게 아니라 걸어 다니는구나 하는 걸 내가 알게 됐다는 표현이 돼요. 당연히 봤으니까 그걸 알게 됐겠죠. 의미가 비슷할 때도 있지만 굳이 나누자면 그런 차이가 있을 수 있다. 그죠? 그래서 뭐 크게 이거를 뭐 고민하실 필요는 없지만 알아두시면 좋아요. 왜냐면 이거 갖고 하도 이상한 소리를 많이 해가지고 제가 특별히 설명을 좀 드리는 거라, 그죠? 그런 거 아니에요. 그런 이상한 스토리만 만들어내고 그러지 마시고, 이건 저 원리에 따라서 이해하시면 된다고, 그죠? as you see me. 따라서 그거는 뭘로 봐야 돼? as you see me. 그거 원형 썼잖아. ing 아니잖아. 평소에 너 날 지켜보는 건 나 알고 있었어. 이렇게 간다 말이에요. 다시 돌아가서 as you see me는 성사님 그때 나 보고 있는 거 저도 봤어요. 이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. 여기 뭐가 썼어? 원형 썼잖아. 이거는 뭐야? 저도 알고 있었어요. 저도 봐서 알고 있었어요. 당신이 나를 평소에 항상 본다라는 걸 이 표현이 된다고. 줄이면 뭐예요? 나 감시했잖아요. 이거라고. 맨날 따라다녔잖아요. 내가 너 따라다니는 거 너 알고 있었다고? 이 표현이 된단 말이에요. 이해되십니까? 내가 막 깔때기 눈 해가지고 쳐다보는 장면을 나도 이 깔때기 눈하고 우리 눈 마주쳤잖아. 이 얘기가 아니라고 이게 지금. 그거를 표현하려고 했으면 어떻게 했어야 돼요? I saw you seeing me. ing를 붙였겠죠. 또는 watching me. watching me 하면 너 보는 장면. 막 보고 있는 장면 이걸 떠올리죠. watching은. 그러나 watch나 see는 평소에 나를 그렇게 쳐다보는 거. 평소에 쳐다보고 있으면 그걸 뭐라 그래요? stalking. 그죠? 나쁘게 얘기를 하면 감시하는 거예요. 그래서 watch는 감시하다는 뜻이 같이 있어. 그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TV를 watching TV. TV를 감시하는 거 아니잖아. 그죠? 평소에 보는 거는 watch TV는 그죠? 평소에 보는 건 감시하다도 될 수 있지만 평소에 그냥 보는 거라고. 그거를 한마디로 경우에 따라서는 뭐 감시하더라도 쓸 수 있는 거죠. 중요한 건 watch의 뜻이 여러 가지인 게 아니라 situation이 여러 가지인 거예요. 그 situation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신다면, 그릴 수 있다면 그 단어가 그 상황에서는 감시하다, 어떤 상황에서는 보다, 어떤 상황에서는 관찰하다 이런 식으로 변할 수 있다는 건 여러분이 어렵지 않게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죠. 자, 아무튼 그래서 아주 중요한 사실 얘기했어요. as you see me. 그래서 내가 너 보는 거, 네가 나 보는 거 나 봤어. 이랬지만 이 표현이 그냥 우리말로도 정확한 표현으로 가면은 사람들이 이해하기 힘들다는 얘기예요. 너 그때 보고 있었다고? 아니, 나 이미 다 알고 있었어. 이거일 수 있잖아. 너 그때 그 자리에 없었잖아. 에휴, 내가 평소에 네가 다 알고 있었지. 이거란 말이에요. 됐죠? 이거나 이거 두 가지 구분해갖고 잘 이해해보세요. 어떻게 좀 이해가 되셨을래나? 이거 내 마음속에 보이는 이런 걸 여러분이 다 보실 수 있어서 정말 좋겠는데. 아무튼, 지금 재미있는 것 같아요, 이런 거. 그죠? 좀 체크해 놓으시고, 두 가지 딱 기억을 꼭 해 놓으세요. 아시겠죠? 네. 그래서 지금 두 번째까지 한번 봤어요.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, 준사역 동사 help에 대해서도 한번 세 번째로 살펴봅시다. help. 그죠? 자. 보시면 please help me to do my homework. 자, 어렵지 않아서 please 제발요 도우세요, 도와주세요. 누구를요? 나를요. 여기까지 해도 말 되죠. 이거 없어도 말 돼요. 근데 또 궁금해요. 나 좀 도와줘요. 그랬을 때 네 이게 아니라 뭐요? 이러잖아. 그죠? please help me 거기까지만 해서 궁금한 거 없으면 네 이러면 돼. 그래서 뭘 도와야 돼? 이러면 안 되잖아. 한마디로 하려 그러면 please help me 뭐 하도록? do my homework 하도록. 이 줄이는 거예요. 영어는 늘렸다 줄였다 한마디로 할 걸 10마디로 하고 10마디로 할 걸 한마디로 줄이고 이걸 잘해야 돼 영어는.
아시겠죠? 이걸 한마디로 간 거예요. 한 문장으로 간 거라고. 이걸 두 문장으로 하면 Please help me. 오케이, 내가 도와줄게. What? 그죠? What do you want me to help you? 그죠? 내가 너 뭐 도와주길 바래? 그랬을 때 Well, I'm gonna do my homework now. 이 두 문장이잖아. 왜 이렇게 대화를 길게 하냐고. 다시 한번 Please help me. Okay, okay. How can I help you? 그때 옆에서 I'm doing my homework. Could you help me? Okay. 뭐 이러고 있냐고.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? 그 한마디로 줄은 뭐야? Please help me do my homework. 이렇게 하면 Okay. What kind of assignment is it? 그 무슨 종류의 숙제니? 하고 물어보는 거 아주 대화가 간단해지는 거예요. 영어는 효율을 중요한 언어이기 때문에 이렇게 쓰는 거죠. 이제 두 문장으로 할 걸 한 문장 붙인 거예요. 자, 여기서도 동사 자리에 뭐가 들어온 거야? help가 들어왔으니까 이런 준사역 동사. 왜냐하면 사역 동사는 시키다라는 뜻인데 그건 또 아니잖아, 그죠? 그래서 뭐 help가 이름은 이거 좀 이상해요. 아무튼 그냥 help로 그냥 알아두시는 게 좋아. 굳이 뭐 시키는 게 아니잖아요. 도와주는 건. 그래서 뭐 준사역 동사는 이름보다는 help가 왔기 때문에 여기서도 do를 쓴다. 그런데 여기는 주의하셔야 될 게 to가 올 때도 있어요, 가끔. 그죠? 그래서 make라든지 사역동사라든지 지각동사는 항상 원형이 주로 오는데 사실은 사역동사는 원형이 주로 오죠. 네, 지각동사일 때는 뭐 ing도 아까 왔었죠. 원형도 오고 준사역동사 help도요. to가 올 수도 있다. 이렇게 해서 조금 예외가 좀 있죠. 그래서 보시면 돼요. 이렇게 예외가 많은 거 있을 때 우리나라에서는 시험에 잘 안 나와요. 그죠? 아무튼 자 이렇게 해서 help까지 좀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. 좀 이따가 좀 제가 설명을 좀 드릴 텐데 이 make라는 거, let이라는 거, have라는 거 이런 사역 동사가 쓰일 때도요. 99% 정도는 원형이 와요. 근데 예외가 거기도 있어요, 사실은. make가 사역동사 쓰였는데도 목적보에 ing가 온다든지 pp형 온다든지 이럴 때도 있어요, 실제로. 예, 그런 경우는 뭐 조금 뭐 아주 예외적인 거기 때문에 뭐 깊이 생각 안 하셔도 되고 일반적으로 얘기해서는 사역동사, 지각동사, help일 때는 원형이 온다. 이렇게 큰 거를 먼저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. 알겠죠? 네, 그 두 번째 문장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. 우리 she helped him to get out of there 이렇게 돼 있는데 똑같아요. 그래서 she 그녀가 어떻게 했어요? 도왔습니다. 누굴 도왔어요? 그 남자를 도왔죠. 야, 걔가 그 남자 도왔대. 그렇구나. 이러면 뭐 궁금한 거 없으면 그냥 끝나요. 그런데 꼭 하는 사람도 있죠. 그래서 she helped him 그랬더니 wow, did she? 걔가 그랬어? 이러는 거야. Then what was he doing? 그죠? 걔가 뭐 하고 있었는데, 그죠? 우리 물어보잖아. 그러면 또 she helped. Well, he was trying to get out of there, and she helped him. 이렇게 막 말을 길게 할 필요가 없단 말이죠. 그걸 줄여서 그냥 한마디로 가는 거야. 효율적이죠, 그죠? 그리고 오형식이 그래서 가장 복잡한 형식이긴 하지만 효율적이라고. 그걸 한마디로 뭐라고 한 거예요? She helped him get out of there. 이러면 끝나. 그럼 상대방이 wow, good job. 그러겠죠. 그죠? 야, 그 여자 참 대단하구나. 예, 그래. 자, 그런 표현이라고. 그죠? 여기서도요, 이 help라는 표현이 왔기 때문에 여기서도 동사 원형이 온다.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 괄호로 제가 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투부정사를 쓸 수도 있겠구나 하는 거를 좀 알아두시라고. 가끔 나와요. 가끔 미국 사람들이 to를 쓰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런 건 좀 예외적으로 좀 챙겨두시면 되겠습니다. 되셨죠?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가 준사역동사 help까지 쭉 살펴봤어요. 정리를 좀 해드리자면 자 동사 원형 목적보 언제 오느냐? 동사의 주어 바로 뒤에 나온 동사의 사역동사, 지각동사, 준사역동사가 올 때 주로 원형이 온다 하는 걸 알아두시고 원형이 오지만 그게 항상 원형은 아니라 그랬어요. 이제 거의 99% 원형이 오지만 사역동사일 때도 가끔은 ing나 pp형 올 때도 있어요, 사실은. 근데 토익에는 그런 게 안 나와서 그렇지 나올 때도 있어요. 나오면 다 틀려. 토익에서도 그렇게 만일 make 사역동사 그랬는데 뒤에는 목적보험 원형 그래서 원형 딱 답 쓰면 틀리는 문제가 있어요. 실제로 그 정답률이 몇 프로인 줄 알아? 8%, 6% 이래요. 다 틀려. 그걸 맞춰줘야 900점 넘어가요. 근데 학원에서는 그냥 90% 이상, 99% 그냥 그 원형이 나오니까 그것만 가르쳐 주지. 그게 900점 못 넘는 거야. 오케이? 자, 뭐 그런 경우도 있다. 예외가 없지 않아요. 언어기 때문에. 그 다음에 지각동사도 아까 할 듯이 ing 올 때도 있잖아요. 그죠? 이게 뭐 완벽한 규칙이다. 그래서 뭐 지각동사, 사역동사, help 뒤에는 원형 온다. 이걸 외워두세요. 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걔는 거의 이제 뭐 90% 정도만 해당이 되는 거고 나머지 10%는 그렇게 해갖고는 틀릴 수도 있다고. 그래서 토익에서 같은 경우는 조심하셔야 돼요. 오케이? 언어란 게 그게 있죠. 법으로 딱 지나가고
정해가지고 make 썼으니까 무조건 원형 써 이런 거 아니라고. 의미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어요. 그 예외적인 부분들은 다음에 아마 설명을 드릴 때가 있지만 여기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원형이 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쭉 살펴보도록 합시다. 아시겠죠? 네. 자, 이제 다음으로 이제 문제로 이제 넘어가 봅시다. 다음 파일에서 문제 풀어볼 테니까 Don't go away please. 오케이? 어디 가지 마시고 저랑 같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.